혹시 계피를 특정 음식과 같이 먹고 혈관이 꽉 막혀 신장이 망가졌다는 이야기 들어보신 적 계신가요? 평소에 계피가 몸에 좋다고 해서 자주 챙겨 드신 분들은 깜짝 놀라셨을 텐데요. 톡 쏘는 알싸한 맛과 달콤한 맛을 내는 계피는 전 세계 사람들이 즐겨 먹을 만큼 각종 영양소를 풍부하게 함유하고 있어서 건강을 유지하는 데 있어서 매우 좋고, 특히 당뇨와 비만에 탁월한 효과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현대인들이 꾸준히 챙겨 먹어야 하는 필수 식품입니다. 계피는 개수나무의 뿌리나 줄기 등의 껍질을 벗겨서 말린 것인데요. 후추나 정향과 함께 세계 3대 향신료 중 하나로 알려져 있습니다. 계피는 세계에서 가장 오래된 향신료라 할 만큼 기원전 4000년 전부터 미라의 방부제로 사용된 기록도 존재하는데요. 동의보감의 기록에 따르면 계피는 속을 따뜻하게 하며 혈맥을 잘 통하게 하는 효능이 있고, 간과 폐의 길을 고르게 할 뿐만 아니라 온갖 약기운을 고르게 잘 퍼지게 해서 체내 염증을 제거하고 기력을 높여주는 강장식품이라고 소개하고 있는데요. 혹시 계피에도 두 가지 종류가 있다는 사실 알고 계신가요? 계피 종류에도 카시아 계피와 실론 계피로 나뉘어져 있는데요. 카시아 계피는 중국 계피라고도 하는데 우리나라를 비롯한 동양에서 많이 사용합니다. 카시아 계피는 수정과나 계피 사탕의 맛으로 생각하면 되는데요. 반면에 시나몬이라고 불리우는 실론 계피는 스리랑카에서 주로 생산됩니다. 서양에서 음식이나 음료에 토핑처럼 뿌려 먹는데요. 매운맛보다 달콤한 맛이 강한 것이 특징입니다. 보통 커피에 카푸치노나 카페라떼에 뿌려 먹는 시나몬 가루가 바로 실론 계피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하지만 몸에 무조건 좋다고만 생각했던 계피도 함께 먹으면 건강을 해치는 음식들이 있으며, 심지어 절대로 먹지 말아야 할 사람들도 있다는 사실을 알고 계셨나요? 잘 알고 드셔야 건강에 도움이 되기 때문에 계피와 함께 먹으면 좋은 궁합인 음식과 좋지 않은 궁합을 알려드릴게요. 마지막에 계피를 보약처럼 먹는 꿀팁이 있으니 꼭 끝까지 시청해 주시고요. 혹시 아직 구독 안 하신 분들 계신가요? 그러면 바로 밑에 구독과 좋아요를 먼저 꾹 눌러주세요. 소중한 분들께도 많이 공유 부탁드립니다. 이제부터 계피를 꼭 드셔야 할 기적 같은 5가지 효능, 그리고 계피와 최악의 궁합을 이루는 음식 3가지와 계피의 건강 효능을 극대화할 수 있는 최고의 음식 3가지를 알려드리겠습니다. 계피의 놀라운 효능 중 첫 번째는 당뇨에 매우 좋습니다. 당뇨병은 현대사회에서 점점 증가하고 있는 만성질환 중 하나인데요. 최근에 계피가 당뇨 예방에 굉장히 놀라운 효과가 있다는 연구 결과가 발표가 되었습니다. 계피 속에는 혈당 조절에 도움을 주는 다양한 화합물이 함유되어 있는데요. 그 중에 하나가 바로 크메린이라는 성분입니다. 당뇨병 환자 50명을 12주 동안 하루에 3번씩 계피가루를 먹였는데요. 연구 결과 계피가루를 먹은 환자의 경우 식사 후 포도당 수치가 떨어졌고 탄수화물을 몸속으로 흡수하는 대사작용이 개선되었다고 합니다. 하루에 한두 번씩 계피차를 끓여 드시면 당뇨 예방에 큰 도움이 됩니다. 계피의 놀라운 효능 중 두 번째는 다이어트와 내장지방 감소에 매우 좋습니다. 볼록 나온 올챙이배와 내장지방 때문에 고민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으신데요. 내장지방은 만성염증의 근원으로 운동을 해도 쉽게 빠지지 않는 게 문제입니다. 미국의 한 대학교에서 8개월간 매주 17km씩 조깅을 했는데도 내장지방이 빠지지 않았다는 연구 결과가 있었는데요. 그만큼 식단 관리가 필수라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계피를 꾸준히 섭취하면 내장지방을 없애는데 큰 도움이 되는데요. 계피의 알싸한 매운맛을 내는 시나말데하이드라고 부르는 성분이 지방세포에 저장된 지방의 연소를 촉진시켜서 지방을 분해하는 역할을 하고, 계피의 향과 맛은 식욕을 억제하는 효과가 있기 때문에 하루에 한두 번씩 식후에 계피차를 끓여 드시면 다이어트에 큰 도움이 됩니다. 계피의 놀라운 효능 중 3번째는 체내 염증을 싹 없애줘서 관절염에 매우 좋습니다. 나이가 들수록 관절염이나 류마티스, 그리고 비염 등의 염증성 질환에 잘 걸리는데요. 이럴 때 계피를 드시면 염증 제거에 큰 도움이 됩니다. 계피에는 함염작용을 하는 실리카와 카페실산이라는 성분이 함유되어 있어 체내 속의 염증을 없애주는데요. 계피 속의 카페실산이라는 성분은 강력한 항산화 작용과 함염 작용을 가지고 있어서 우리 몸 속의 염증의 원인이 되는 산화 스트레스를 줄여주기 때문에 세포 손상을 예방해서 염증을 줄여줍니다.
꿀에 계피가루인 시나몬을 뿌려 먹거나 계피를 생강이나 대추와 함께 끓여서 차로 드시면 관절염이나 류마티스에 큰 도움이 됩니다. 계피의 놀라운 효능 중 네 번째는 소화기관 건강에 매우 좋습니다. 옛적부터 우리나라는 계피를 가지고 수정과를 만들어 많이 먹곤 하는데요. 계피는 매운맛의 따뜻한 성질을 가지고 있어 비장이나 위장을 따뜻하게 해서 뱃속의 찬 기운으로 인한 복통과 두통, 그리고 딸꾹질 등의 치료에 많이 쓰이고 있습니다. 이처럼 차가웠던 신장을 따뜻하게 보호해주고 위염 등의 염증을 제거하는 항산화 물질이 풍부하기 때문에 소화기관을 따뜻하고 튼튼하게 만들어줘서 위를 보호해줍니다. 이로 인해 매번 위염이나 속쓰림이 사라지고 소화가 잘 되는 효과를 볼 수 있는데요. 하루에 한 번씩 수정과를 드시거나 계피차로 끓여서 먹으면 건강에 큰 도움이 됩니다. 계피의 놀라운 효능 중 다섯 번째는 혈관 건강에 매우 좋습니다. 계피 속에 함유된 폴리페놀 성분이 혈관 속에 콜레스테롤이 쌓이는 것을 막아주기 때문에 고혈압 수치를 낮춰주고 심혈관 개선에 큰 도움이 되는데요. 계피 속의 폴리페놀은 항산화 성분으로서 몸속에서 산화되어 염증을 일으키는 산화 스트레스를 제거하는 천연 방부제 역할을 합니다. 또한 폴리페놀의 항산화 성분은 염증으로부터 몸을 보호하기 때문에 관절염이나 손발저림 같은 관절통에 뛰어난 효과가 있는데요. 하루에 한 잔 정도 계피와 더불어 생강과 대추를 같이 끓여 먹으면 건강에 큰 도움이 됩니다. 하지만 이렇게 몸에 좋은 계피라 하더라도 잘못 드시면 독이 될 수 있는데요. 첫 번째로 최악의 궁합 음식은 바로 토마토입니다. 토마토는 라이코펜이라는 강력한 항산화 성분이 풍부해서 세포 손상을 방지하고 노화 예방에 도움을 주며 비타민 K와 칼슘 성분이 풍부해서 뼈 건강에도 굉장히 좋은데요. 하지만 이렇게 건강에 좋은 토마토라 할지라도 계피차와 같이 먹으면 독이 됩니다. 계피와 토마토를 같이 먹을 경우 위산 과다 분비를 초래할 수 있는데요. 토마토는 산도가 높아서 소화를 촉진하지만 계피는 따뜻한 성질로 인해 위장의 열을 높여주기 때문입니다. 이로 인해 같이 먹으면 위산이 과도하게 분비되어 위장에 자극을 주고 속쓰림이나 소화불량이 생길 수 있고 심하면 위염까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토마토와 계피는 되도록 시간차를 두시고 드시는 것이 건강에 도움이 됩니다. 그렇다면 지금부터 당뇨와 비만 예방에 좋은 계피를 보약처럼 먹을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알려드릴게요. 계피와 첫 번째 궁합으로 함께 드시면 좋은 최고의 식품은 바로 우유입니다. 우유는 우리 몸에 꼭 필요한 뼈의 밀도를 높여줘서 뼈를 튼튼하게 해주는 칼슘이 풍부하게 들어있고 우유 속에 풍부하게 함유된 단백질은 근육을 더욱 짱짱하게 만들어주기 때문에 나이가 들수록 꼭 챙겨 먹어야 하는 필수식품인데요. 이렇게 건강에 필수인 우유를 계피와 같이 먹으면 보약이 됩니다. 계피는 우리 몸의 소화기관인 위장에 소화가 잘 되게 도와주는 따뜻한 성질을 가지고 있는데요. 계피가 우유의 단백질과 칼슘 성분이 체내에 잘 흡수될 수 있도록 소화를 돕고 장 기능을 건강하게 하기 때문입니다. 앞으로 우유를 드실 때 시나몬 가루를 살짝 뿌려 드시면 건강에 큰 도움이 됩니다. 그럼 반대로 계피도 이렇게 먹으면 정말 독이 되는데요. 두 번째로 말씀드릴 계피와 최악의 독이 되는 경우는 바로 레몬입니다. 레몬은 비타민C가 풍부해서 피부를 탱탱하고 촉촉하게 도와주며 항산화 성분을 많이 함유하고 있어서 노화 방지에 큰 도움이 되는데요. 하지만 이렇게 몸에 좋은 레몬이라 할지라도 계피와 같이 먹으면 독이 됩니다. 레몬은 산도가 높아서 위산 분비를 촉진하는데요. 계피와 같이 먹으면 위장이 과도하게 자극을 받기 때문에 속쓰림과 소화불량을 유발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레몬차에 시나몬 가루를 뿌려 먹거나 레몬과 계피를 함께 차로 드시는 것은 주의하셔야 합니다. 그럼 반대로 계피와 두 번째 궁합으로 함께 드시면 좋은 최고의 식품은 바로 꿀입니다. 꿀은 자연적인 항균 성분이 함유되어 있어 염증을 없애는데 도움이 되고 천연 당분이 풍부해서 피로회복이나 면역력 증강에 큰 도움이 되는데요. 이렇게 몸에 좋은 꿀을 계피가루와 같이 먹으면 보약이 됩니다. 꿀이 몸에 좋다는 것은 알지만 꿀의 천연 당분으로 인한 고혈당이 걱정돼서 드시지 못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았는데요. 하지만 계피에는 혈당 조절에 도움을 주는 크메린이라는 성분이 함유되어 있기 때문에 꿀에 계피가루를 뿌려 드시면 안정적인 혈당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당뇨병 환자 50명이 12주 동안 하루에 3번씩 계피가루를 먹는 연구가 있었는데요. 연구 결과에 의하면 식사 후 포도당 수치가 떨어졌고 탄수화물을 몸속으로 흡수하는 대사작용이 개선되었다고 합니다. 계피가루의 크레린 성분이 당 수치를 정상화시켜주기 때문인데요. 꿀을 먹을 때 시나몬 가루를 뿌려 먹거나 계피차에 꿀을 타서 드시면 건강에 큰 도움이 됩니다. 계피와 세 번째 궁합으로 함께 드시면 좋은 최고의 식품은 바로 곶감입니다. 곶감은 식이섬유가 풍부해서 장운동을 촉진시켜 변비 예방에 좋고 비타민C와 항산화 성분이 풍부해서 면역력을 높여주기 때문에 기침이나 감기 예방에 큰 도움이 되는데요. 이렇게 몸에 좋은 곶감을 먹을 때 계피차와 같이 먹으면 보약이 됩니다. 계피가루에 들어있는 폴리페놀 성분이 체내 콜레스테롤 수치를 낮춰줘서 혈관 속 노폐물을 싹 없애주는데요. 곶감을 같이 먹으면 곶감의 식이섬유가 계피의 폴리페놀 성분을 도와주기 때문에 장 속의 노폐물을 깨끗하게 청소하는 동시에 염증까지 개선될 수 있습니다. 일주일에 한 번 정도 계피차를 드실 때 곶감을 같이 드시면 건강에 큰 도움이 됩니다. 옛날부터 꿀은 상처 치료와 향균 작용으로 널리 사용되었고 또한 서양에서는 꿀과 허브를 혼합해서 기관지 질환 및 상처를 치유하는 데 사용했다고 합니다. 이처럼 꿀은 다양한 실험 결과를 통해서 밝혀진 바로는 각종 몸에 꼭 필요한 면역력을 높여주고 소화를 개선시켜주며 피부가 탱탱해지는 놀라운 효능이 있는데요. 하지만 몸에 무조건 좋다고만 생각했던 꿀도 함께 먹으면 건강을 해치는 음식들이 있으며 심지어 절대로 먹지 말아야 할 사람들도 있다는 사실을 알고 계셨나요? 잘 알고 드셔야 건강에 도움이 되기 때문에 꿀과 함께 먹으면 좋은 궁합인 음식과 좋지 않은 궁합을 알려드릴게요. 마지막에 꿀을 보약처럼 먹는 꿀팁이 있으니 꼭 끝까지 시청해 주시고요. 혹시 아직 구독 안 하신 분들 계신가요? 그러면 바로 밑에 구독과 좋아요를 먼저 꾹 눌러주세요. 소중한 분들께도 많이 공유 부탁드립니다. 이제부터 꿀을 꼭 드셔야 할 기적 같은 5가지 효능, 그리고 꿀과 최악의 궁합을 이루는 음식 3가지와 꿀의 건강 효능을 극대화할 수 있는 최고의 음식 3가지를 알려드리겠습니다. 꿀의 놀라운 효능 중 첫 번째는 면역력을 키우는데 아주 큰 도움이 됩니다. 감기나 독감 그리고 대상포진 같은 질병의 발생 원인이 모두 면역력이 약해져서 생기는 질병 중 하나인데요. 이 꿀이 바이러스 감염을 억제시키는 효과가 있습니다. 꿀 속에는 키누렌산이라는 성분 때문인데요. 특히나 밤꿀에 이 성분이 많이 함유되어 있습니다. 꿀은 설탕과는 달라서 당뇨병 환자나 비만인 사람도 먹을 수 있는데요. 하루 1스푼 정도 꾸준히 드시면 감기나 독감 같은 바이러스 예방에 너무 좋습니다. 두 번째로 꿀은 변비가 있거나 평소 조금만 먹어도 속이 더부룩하고 자주 가스가 차는 분들에게 특히 좋습니다. 꿀에는 프리바이오틱스라는 성분이 함유되어 있는데요. 바로 장을 튼튼하게 해주는 유산균입니다. 이 유산균이 장내 독소를 깨끗하게 청소해주고 좋은 유익균이 살 수 있도록 환경을 만들어줍니다. 세 번째로 꿀은 흐물해지는 피부를 20대 피부처럼 탱탱하게 만들어줍니다. 꿀은 자연이 선물한 천연 보습제라고 할 만큼 피부에 수분을 공급해주고 건조한 피부를 예방하고 촉촉하고 탱탱하게 만들어주는데요. 꿀에는 비타민과 항산화 물질이 풍부해서 피부 세포를 보호해주고 노화를 막아주며 주름과 피부 탄력이 저하되는 것을 방지해줍니다. 네 번째로 꿀은 감기나 독감 예방에 최고입니다. 꿀에는 플라보노이드와 폴리페놀 같은 항산화 물질이 풍부한데요. 우리 몸의 면역력을 강화시켜주는 역할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꿀을 하루에 1스푼 정도 꾸준히 드신다면 하루 한 번씩 몸의 면역력을 강화시켜주는 비타민제를 먹는 것과 같습니다. 또한 꿀에 들어있는 단순당이 목을 부드럽게 하고 기침을 완화하는데 큰 도움이 되는데요. 환절기마다 자주 기침을 하거나 목이 칼칼하게 아프신 분들은 꿀을 챙겨 드시면 기관지 건강에 매우 좋습니다. 다섯 번째로 꿀은 피로회복에 탁월한 효과가 있습니다. 꿀은 주로 포도당과 과당으로 구성되어 있는데요. 이 성분에는 비타민과 미네랄이 풍부해서 우리 몸에 빠르게 에너지를 공급해줘서 쉽게 피로해지는 몸을 활력있게 만들어주는 역할을 합니다. 여섯 번째는 꿀은 상처를 빨리 회복시켜줍니다. 꿀에는 메틸글로삭 같은 화합물이 들어있는데요.
이 성분은 주로 상처를 감염으로부터 보호하고 세균 번식을 막아주며 상처난 부위를 소독하는 역할을 합니다. 더불어 꿀에는 염증을 막아주는 항염 효과까지 뛰어나 상처 주변의 염증을 완화시켜주고 통증을 줄여줍니다. 마지막으로 7번째는 꿀은 불면증에 굉장히 큰 도움이 됩니다. 꿀은 예로부터 숙면을 위해 민간요법에서 널리 사용되었는데요. 꿀에는 트립토판이라는 성분이 함유되어 있어 수면을 도와주고 불안을 줄여주는 역할을 합니다. 숙면에 도움이 되는 따뜻한 우유에 꿀을 타서 먹으면 몸의 피로를 풀어주고 근육을 풀어줘서 그야말로 꿀잠을 잘 수 있게 해줍니다. 하지만 이렇게 몸에 좋은 꿀을 어떻게 먹느냐에 따라서 건강을 망치기도 하는데요. 꿀과 같이 먹으면 절대 안 되는 최악의 궁합 첫 번째는 콩입니다. 꿀은 콩으로 만든 두부나 두유 같은 음료와 같이 먹는 것은 추천드리지 않습니다. 두부나 두유 같은 콩에는 높은 단백질 함량을 가지고 있는데요. 꿀에는 당분과 유기산이 많이 담겨 있습니다. 단백질과 유기산이 결합하게 되면 두 성분이 응고되어 뭉쳐져서 몸속에서 흡수되지 않고 바로 배출되어 버립니다. 건강을 위해 먹었는데 모든 영양분이 몸 밖으로 배출되는 꼴이 되는 것입니다. 또한 콩은 차가운 성질의 음식이고 꿀은 따뜻한 성질의 음식이기 때문에 같이 먹게 되면 소화 불량이 생기고 갑자기 배가 아파질 수 있기 때문에 주의하셔야 합니다. 이때 꿀을 이것과 같이 드시면 정말 좋은데요. 궁합에 좋은 첫 번째는 마늘입니다. 마늘이 건강에 좋다는 것은 누구나 아는 사실인데요. 미국 타임지가 선정한 세계의 10대 슈퍼푸드라고 할 정도로 매우 좋은데요. 마늘에는 알리신이라는 성분이 포함되어 있어 면역력을 높여줄 뿐만 아니라 몸속의 나쁜 균을 싹 없애주는 살균 및 해독작용에 굉장히 좋습니다. 꿀과 마늘을 하루에 한 숟가락씩 떠서 꾸준히 먹으면 그 어떤 비타민 약도 필요 없는 천연 건강식품이 되는데요. 이제부터 꿀과 마늘을 맛있게 먹는 레시피 알려드릴게요. 먼저 깐 마늘을 깨끗한 물에 씻어서 찜기에 넓게 펼쳐 담아줍니다. 마늘을 찜기에 올려 10분 정도 쪄주시고요. 찐 마늘을 꺼내서 키친타올에 넓게 펴서 식혀줍니다. 그 다음 유리병에 담아 꿀을 유리병이 거의 담길 정도로 넣어주시면 끝입니다. 바로 꺼내서 먹어도 좋지만 일주일 정도 숙성시켜서 드시면 맛과 효능이 2배가 됩니다. 하루에 한 알에서 2알 정도만 꾸준히 섭취하시면 가장 좋습니다. 반대로 꿀과 같이 먹으면 절대 안 되는 최악의 궁합 두 번째는 홍차나 감입니다. 홍차나 감에는 탄닌이라는 성분이 들어있는데요. 이 탄닌이라는 성분 때문에 홍차나 감을 먹을 때 떫은 맛이 나게 됩니다. 이 성분은 우리 몸에 안 좋은 활성산소를 없애주고 세포의 노화를 막아 노폐물이 체내에 쌓이지 않도록 도와주는 역할을 하는데요. 하지만 이렇게 몸에 좋은 탄닌 성분이라도 꿀과 같이 먹으면 독이 됩니다. 꿀에 들어있는 철분 성분이 탄닌 성분과 만나게 되면 탄닌산철이라는 침전물이 생기게 되는데요. 이 침전물이 소화기관에서 철분을 흡수하는데 방해를 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홍차나 감은 꿀과 같이 먹지 말고 시간차를 두고 드시는 것이 좋습니다. 대신에 꿀을 이것과 같이 먹으면 보약이 되는데요. 궁합에 좋은 두 번째는 배입니다. 꿀은 플라보노이드와 폴리페놀 같은 항산화 물질이 풍부하고 배에도 비타민C와 같은 항산화 성분이 풍부해서 같이 먹으면 효과가 배가 됩니다. 항산화제가 풍부한 음식을 먹게 되면 면역력을 높이는데 굉장히 큰 도움이 되는데요. 배에 들어있는 식이섬유가 소화를 돕고 변비를 예방하는 역할을 하고 꿀은 기침을 가라앉히는 역할을 합니다. 환절기에 꿀과 배를 같이 먹으면 감기나 독감 예방에 좋고 특히 기침이나 가래가 심하신 분들이나 자주 목이 칼칼하신 분들에게는 꿀과 배를 같이 먹는 것이 굉장히 좋습니다. 꿀과 배도 같이 먹기에 좋은 요리 방법이 있는데요. 바로 배꿀찜입니다. 먼저 배를 깨끗하게 씻은 다음 껍질을 벗기고 반으로 자릅니다. 자른 다음 안의 씨를 다 제거하고요. 배 속을 파내어 그릇 모양으로 만듭니다. 그릇 모양의 배를 찜기에 넣고 약한 불로 30분 정도 찌면 완성입니다. 이제 배를 꺼내어 꿀을 같이 넣어 드시면 되는데요. 배가 없다면 단호박을 대신해도 좋습니다. 반대로 꿀과 같이 먹으면 절대 안 되는 최악의 궁합 세 번째는 양파입니다. 양파에는 유화알릴이라는 성분이 있는데요. 이 성분이 꿀과 함께 몸속에 들어오면
가스를 유발하기 때문에 소화를 방해해서 속이 거북해지고 복부 팽만감이 생길 수 있습니다. 결국 꿀의 영양분과 양파의 효능이 제대로 발휘하지 못하고 오히려 몸을 안 좋게 할 수 있습니다. 이럴 때는 꿀과 이것을 같이 드시면 좋은데요. 궁합에 좋은 세 번째는 우유입니다. 가끔씩 우유에 꿀을 타드시는 경우 있을 텐데요. 아주 잘하고 계신 겁니다. 우유에는 트립토판이라는 성분이 풍부하게 들어있는데요. 이 성분이 심적 안정감을 주어 몸과 마음을 편안하게 해서 수면을 쉽게 해주는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우유를 자주 마시면 마음이 편안해지고 스트레스를 완화시켜줍니다. 여기에 꿀을 같이 드시게 되면 꿀의 따뜻한 성질이 우유의 트립토판 흡수를 원활하게 도와줘서 불면증을 없애주고 깊은 수면에 잠들 수 있게 도와주기 때문에 다음날 아침이 되면 머리가 맑아지고 몸이 개운한 기분을 느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좋은 꿀이라 할지라도 주의사항이 있는데요. 1세 미만의 아기에는 꿀을 주지 말아야 합니다. 꿀에는 보툴리누스 균이 있을 수 있어 아기에게 심각한 식중독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또한 당뇨가 있는 분이거나 당뇨병을 이미 앓고 있는 분들은 꿀에는 자연적 당분을 포함하고 있어 섭취량을 한두 스푼 정도만 드시는 것이 좋습니다. 꿀이 아무리 좋다 하더라도 많이 드시게 되면 오히려 해가 될 수 있는데요. 꿀을 과다 섭취하게 되면 혈당 스파이크가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웬만하면 하루 2스푼에서 3스푼 정도를 드시는 것이 좋습니다. 그럼 건강에 좋은 꿀을 고르는 방법에 대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꿀은 크게 보면 천연벌꿀과 사양벌꿀로 나뉘는데요. 사양벌꿀은 말 그대로 인위적으로 설탕을 먹여 키운 벌을 통해 얻은 꿀을 말합니다. 즉, 꿀은 사양벌꿀보다는 천연벌꿀이 몸에 특효약이 있고 가격도 더 비쌉니다. 사양벌꿀과 천연벌꿀을 비교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꿀병 균면에 붙어있는 라벨지를 확인하면 되는데요. 큰 글씨로 탄소동 유원소비라고 적혀 있습니다. 이는 쉽게 말해서 꽃에서 나는 천연꿀의 값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탄소동 유원소비가 낮을수록 좋은 꿀인데요. 최소 마이너스 22.5% 이하면 천연꿀입니다. 결국 좋은 꿀을 선택하려면 꿀병 균면, 라벨지를 꼭 확인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전 세계인들이 가장 많이 먹는 음료가 바로 우유라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우유에는 근육을 짱짱하게 만드는 단백질과 뼈와 치아를 단단하게 잡아주는 칼슘이 풍부하고 비타민 A와 비타민 D 등 다양한 영양소가 함유되어 있어 몸의 면역력을 키워주고 기력을 보충하는데 굉장히 좋습니다. 그렇다 보니 어린아이부터 노년층에 이르기까지 모든 연령대에서 사랑받는 음료가 바로 우유입니다. 하지만 몸에 무조건 좋다고만 생각했던 우유도 함께 먹으면 건강을 해치는 음식들이 있으며 심지어 우유를 절대로 먹지 말아야 할 사람들도 있다는 사실을 알고 계셨나요? 잘 알고 드셔야 건강에 도움이 되기 때문에 우유와 함께 먹으면 좋은 궁합인 음식과 좋지 않은 궁합을 알려드릴게요. 마지막에 우유를 보약처럼 먹는 꿀팁이 있으니 꼭 끝까지 시청해 주시고요. 혹시 아직 구독 안 하신 분들 계신가요? 그러면 바로 밑에 구독과 좋아요를 먼저 꾹 눌러주세요. 소중한 분들께도 많이 공유 부탁드립니다. 이제부터 우유를 꼭 드셔야 할 기적 같은 효능과 그리고 우유와 최악의 궁합을 이루는 음식 3가지와 우유의 건강 효능을 극대화할 수 있는 최고의 음식 2가지를 알려드리겠습니다. 우유가 뼈 건강에 좋다는 사실은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실 텐데요. 우유 한 잔에는 약 240mg의 칼슘이 함유되어 있어 한국인 성인의 하루 권장량의 약 30%를 충족시켜줍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단순히 우유가 칼슘이 많다라는 것이 아니라 칼슘의 흡수율이 높아진다는 점입니다. 우유에 함유된 카제인과 비타민 D는 칼슘의 체내 흡수를 극대화시켜서 뼈와 치아를 튼튼하게 만들어주기 때문입니다. 특히 칼슘 흡수율은 브로콜리에 비해 우유가 72% 이상으로 높은데요. 연구에 따르면 매일 2잔 이상 섭취한 여성의 경우 골다공증 발병 위험이 40%나 감소했다고 합니다. 또한 우유 속에 함유된 글루타치온 성분은 체내에서 생성되는 강력한 항산화제인데요. 이는 뇌세포의 산화 스트레스를 완화시켜 뇌신경의 손상을 막아주는데 큰 역할을 합니다. 따라서 우유를 꾸준히 섭취하면 치매와 같은 신경퇴행성 질환 예방에도 굉장히 좋습니다. 또한 최근에는 매일 우유 한 잔을 마시면
대장암 발병 위험을 5분의 1로 줄일 수 있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는데요. 우유에 들어있는 칼슘이 대장암 위험을 17%나 줄여줄 수 있다고 합니다. 칼슘이 대장 속의 담즙산과 유리지방산에 붙어 대장암 발생 가능성을 줄이는 역할을 한다고 발표했는데요. 하루에 한 잔씩 우유를 섭취하는 것만으로도 대장암 예방에 도움이 됩니다. 하지만 이렇게 몸에 좋은 우유라 하더라도 잘못 드시면 독이 될 수 있는데요. 첫 번째로 우유와 절대로 같이 먹으면 안 되는 최악의 음식은 설탕입니다. 우유에 직접 설탕을 타서 마시는 분들은 잘 없지만 커피에 우유를 넣어 만든 카페라떼를 달달하게 먹기 위해서 설탕이나 시럽을 넣어서 마시거나 또 우유와 함께 간식으로 설탕이 들어간 초콜릿이나 빵을 드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이런 모든 행위가 결국 우유와 설탕을 같이 먹는 행위인데요. 이렇게 먹으면 건강은커녕 몸이 망가집니다. 설탕은 우리 몸에 백해무익한 유해식품으로 우유와 같이 먹으면 근육을 꽉 잡아주고 뼈의 밀도를 강하게 만들어주는 칼슘 흡수율을 다 막아버리기 때문입니다. 이뿐만이 아닙니다. 우유 속에는 유당이라는 당분이 있는데요. 이 유당은 혈당을 비교적 천천히 올리기 때문에 우유는 혈당 지수가 비교적 낮은 편입니다. 그런데 설탕과 같이 먹게 되면 우유의 영양분이 다 흡수되지 못할 뿐만 아니라 혈당을 급격하게 올려서 혈당 스파이크가 생기게 만들면서도 달달함의 중독성까지 일으키기 때문에 쉽게 살이 쪄서 비만이나 당뇨의 원인이 되기 때문입니다. 앞으로 우유를 먹을 때는 설탕이 들어간 음식보다는 견과류와 같이 먹는 것이 좋습니다. 반대로 우유를 이것과 같이 먹으면 보약보다 더 좋은 음식으로 탄생하는데요. 그 첫 번째는 바로 꿀입니다. 나이가 들면서 생기는 현상 하나가 바로 면역력 저하와 불면증인데요. 특히나 아침 저녁으로 온도차가 심해지는 환절기에는 더욱 기력이 떨어지기 마련입니다. 이럴 때 좋은 음식이 바로 우유와 꿀입니다. 꿀에는 항산화 성분이 풍부해서 면역력을 키우는데 도움을 주고 우유에 함유된 트립토판은 뇌신경을 편안하게 하고 칼슘 성분은 근육이완을 도와 경직된 근육을 풀어주는데요. 평소에 기력이 약해졌거나 불면증이 있다면 따뜻한 우유 한 잔에 꿀 한 스푼 넣어 먹으면 불면증 예방에 큰 도움이 되실 겁니다. 그러나 반대로 우유를 이것과 함께 먹으면 오히려 몸의 결석을 유발하게 되는데요. 우유와 같이 먹으면 독이 되는 최악의 두 번째 음식은 바로 생마입니다. 특히 위장이 안 좋으신 분들이 우유에 생마와 꿀을 넣어 같이 갈아 먹는 경우가 많은데요. 우유와 생마를 같이 먹게 되면 몸속에 결석이 생길 수 있기 때문에 특히 주의하셔야 합니다. 혹시 생마 껍질을 손으로 만지고 나서 손이 간지러웠던 경험 없으신가요? 생마 껍질에는 수산칼슘이라는 성분이 굉장히 많기 때문인데요. 생마 껍질을 제거하면 대부분 제거되긴 하지만 생마 자체에도 수산염이 굉장히 풍부합니다. 수산염은 우유의 풍부한 칼슘과 만나면 수산칼슘이라는 뾰족한 결정체가 되어서 체내 배출이 잘 되지 않고 체내에 쌓이면서 근육통을 유발하거나 심한 경우 신장 결석이나 요로 결석으로 발생하기도 하는데요. 생마 외에도 비트나 시금치 역시 수산염이 많은 식품으로 우유와 같이 먹으면 절대 안 됩니다. 생마나 시금치, 그리고 비트 같은 수산염이 많은 음식을 드실 때는 꼭 2시간 정도 시간차를 두시고 섭취하는 것이 건강에 좋습니다. 또한 우유를 이것과 함께 먹으면 오히려 염증과 암을 유발하게 되는데요. 우유와 같이 먹으면 독이 되는 최악의 세 번째 음식은 바로 약입니다. 가끔씩 약을 복용하실 때 물 대신 우유와 같이 먹는 경우가 종종 있는데요. 약을 우유와 같이 먹으면 절대 안 됩니다. 특히 약의 이름 뒤에 사이클린이라는 이름이 붙은 항생제를 우유와 같이 먹게 되면 우유 속의 칼슘 성분이 약 성분과 결합해서 혈액 내로 흡수가 되는 것을 방해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바이러스와 싸우는 항생제의 효능을 떨어뜨리기 때문에 항생제를 복용하신다면 반드시 약을 복용하기 전후 2시간은 우유를 비롯한 유제품 섭취를 자제하시는 것이 건강에 도움이 됩니다. 또한 가끔씩 우유가 골다공증에 좋다고 생각해서 우유를 관절약이나 골다공증약과 함께 먹는 경우도 있는데요. 우유 역시 골다공증 치료제인 비스포네이트의 약물 대사를 막아서 효능을 떨어뜨리기 때문에 웬만하면 약과 영양제는 우유와 같이 먹지 말고 꼭 물과 드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주스와 같이 먹는 것은 괜찮냐고 물어보시는 분들이 간혹 계신데요.
주스 역시 우유와 비슷하기 때문에 약이나 건강 보조 제품을 먹는 분들은 우유나 주스 대신 꼭 물과 섭취하시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반대로 우유를 이것과 같이 먹으면 보약보다 더 좋은 음식으로 탄생하는데요. 그 두 번째는 바로 토마토입니다. 토마토가 빨개지면 의사 얼굴은 파래진다는 속담에서도 알 수 있듯이 토마토는 대표적인 항산화 식품인데요. 특히 당분이 많지 않은 대신 수분 함량이 높아서 당뇨 환자에게 최고의 식품입니다. 우유는 토마토의 풍부한 라이코펜과 베타카로틴 성분의 체내 흡수율을 도와줘서 심혈관 질환을 예방하고 항암 효과를 발휘하는 데 도와주는 역할을 합니다. 또한 토마토에는 칼슘이 빠져나가는 것을 막아주는 비타민 K가 풍부해서 골다공증을 예방하는 데 도움이 되는데요. 서로의 필요한 부분을 채워주기 때문에 하루에 한 잔씩 우유와 토마토를 갈아 마시면 건강에 큰 도움이 됩니다.